2022년 새해가 되고 소형주, 그리고 성장주의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이상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존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에 결국 굴복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황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소형주와 성장주는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기에 단기적인 주가와 회사의 펀디멘털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주가 하나만으로 회사를 판단하곤 합니다. 결국 인간의 본능에 굴복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을 캐시우드의 ARKK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크가 계속 오를 때는 캐시우드를 찬양하면서 저렇게 비싸진 가격에도 지금이라도 더 사자고 난리가 났었죠. 사람들은 ARKK가 오르는 동안 잠잠했던 버크셔 해서웨이나 가치주, 대형주 주식들을 팔아제끼면서 워렌 버핏을 따라가면 큰 이득은 못 본다고 비웃었습니다. ARKK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캐시우드는 반짝 스타였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버크셔나 가치주, 빅테크가 묵묵히 잘 가니까 결국은 근본주라면서 다시 이쪽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펀디멘털을 배제하고 본인의 감정과 주가만 보고 쫓아다니는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샀으면 바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 회사는 쓰레기다 이렇게 결론 짓고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모더나의 주가 차트인데요. 사실 mRNA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부분에서 2018년이나 현재나 모더나의 기술력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성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모더나는 상장 이후에 단기적으로 30%에서 50% 정도가 여러 차례 하락했었고 2년 이상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0배 이상 상승하였죠. 소형주, 성장주를 투자하면서 회사가 무르익을 때까지 최소한 이 정도는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남들이 다 욕하고 떨어져 나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유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가 확신을 가진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이 다시 소형주, 성장주의 기회가 될 것이라 보는 근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러셀 2000 지수 그래프인데요. 저기 회색 실선을 보시면 러셀 지수가 회색선에 닿을 때마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를 지지선이라고 하는데요. 1년간 7차례나 해당 지점에서 러셀이 반등해주면서 꽤 튼튼한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테이퍼링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지지선에 닿을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단순한 논리지만 다른 자산군에 비해 가장 못 갔기 때문입니다. S&P 500과 러셀 2000 차트를 비교한 것인데요. 차트 끝을 보시면 S&P에 비해 러셀이 상당히 못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는 사실상 S&P 500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기에 이를 제외하고 러셀 2000 지수를 구성하는 중소형주만 놓고 본다면 사실 대형주들에 비해 엄청 주가가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역사적으로 소형 성장주가 안 좋았던 해의 다음 해에는 소형 성장주에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가치주와 소형주가 규모에 따라서 매년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순위로 매긴 것인데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으로 소형 성장주가 세 번째나 네 번째 높은 수익을 거두었을 때 그 다음 해 반등이 나오면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최근 거의 5년간 대형 성장주들이 조정 없이 장을 주도했습니다. 위 그림에선 2021년이 안 나와 있지만 19년, 20년 연속으로 소형 성장주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기에 저희가 경험했던 2021년에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정도 수익률로 조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세장이 유지되고 역사적인 패턴이 다시 맞다면 소형 성장주들이 2022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계속 잘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이퍼링, 경제 재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빅테크는 매년 경이로울 정도로 높은 그리고 견고한 성장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현금 보관의 최적의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빅테크가 흡수하게 되었고 소형 성장주들이 눌리고 있는데 저희는 간단히
펀디멘털이 좋아질 수 있는 스몰캡을 모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눌렸을 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대형주와의 밸류에이션 차이도 언젠간 좁혀지고 더 좋아진 펀디멘털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펀디멘털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스몰캡 주식들까지 모두 펌핑될 것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중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스몰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급이 빠지는 2022년 한 해는 아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러셀 2000 지수만 봐도 3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을 주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만들어진 이래로 역사적으로 딱 두 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은 95, 96, 97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상 최초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어렵게 느껴집니다. 즉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보아온 강세장은 아닐 것이고 소형주 중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 주식은 갑니다. 어닝은 개선되고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주식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판별해낼 수 있다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엔 모든 자산군 중에서 스몰캡이 가장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20년, 21년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조정도 가파르고 길어지고 있지만 결국엔 펀디멘털을 따라올 것이고 기업들의 펀디멘털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 또한 곧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